안녕하세요. 경제멘토 유다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구분한 재화의 종류까지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유형들 중에서 공공재화, 공유자원, 그리고 외부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재화의 종류 중에서 시장 실패인 재화는 공유자원과 공공재입니다. 먼저 공유자원은 코끼리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농장에서 키우는 소와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는 서로 다른 재화입니다. 코끼리는 공유자원이고 소는 사유재산이죠. 옛날에 코끼리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아 먼저 차지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소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길러왔기 때문에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한 경쟁적인 소비는 코끼리를 결국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었죠. 이처럼 필요한 양보다 과다하게 소비되어 결국 그 공유자원이 멸종 및 파괴되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코끼리를 소처럼 사유재산화시켜야 합니다. 공유자원을 사유재산화시키면 그 소유주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 자원의 양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재는 대가의 지불 없이 상품의 소비가 가능하여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래도 상품을 소비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 보니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나면 기업에게 돌아오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공공재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공공재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의 마지막 종류인 외부 효과는 한 개인의 생산 또는 소비, 즉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손실과 이득, 즉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 효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입니다. 여기서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설명할 건데 그래프를 분석하려면 우선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시장 거래량,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량입니다. 이는 소비량과 생산량이 일치할 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 이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최적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만약 시장 거래량과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일치한다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넘어가서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한 개인이 생산 및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이득을 끼치는 현상을,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한 개인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방금 배운 시장 거래량과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적용해 본다면 외부 경제는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작고 외부 불경제는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큰 외부 효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외부 경제는 또 소비에 의한 외부 경제와 생산에 의한 외부 경제로, 외부 불경제는 소비에 의한 외부 불경제와 생산에 의한 외부 불경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에 의한 외부 경제는 한 개인의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이득을 미치는 현상을, 당신이 백신을 소비함으로써 당신 주위에 있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부 경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소비량이 현저하게 과소되어 소비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변화한 거래량이 바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됩니다. 이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고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에 의한 외부 경제는 한 개인의 생산 활동이 제3자에게 이득을 미치는 현상으로 2008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오고 급변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부 경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생산량이 현저하게 과소되어 생산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의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변화한 거래량이 바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됩니다. 이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에 의한 외부 불경제는 한 개인의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현상으로 지인이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내가 간접 흡연을 하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소비량이 현저하게 과다되어 소비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자에게 벌금이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한 변화한 거래량이 바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됩니다. 이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고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에 의한 외부 불경제는 한 개인의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현상으로 자동차가 과다 생산되어 매연으로 인해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과다되어 생산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자에게 벌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의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내려가게 됩니다. 변화한 거래량이 바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되고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고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시장 실패의 모든 유형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부 실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멘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어져 없이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